검찰 요놈들이 진짜 미친 게 뭐냐면은 김건희 핸드폰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해보고 증거가 없다라는 거야. 공모 사실을 몰랐대. 주가 조작 사실을 김건희가 몰랐대.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가지고도 차고 넘치는데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발부를 안 했다라고 판사한테 핑계를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요놈들이 정말로 미친 것들 아니에요. 자, 관련 영상 쭉 한번 볼게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에 가로막혔다고 브리핑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MBC 보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원까지 못 가도록 가로막은 게 검찰이었던 셈이죠. 첫 소식 이준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2020년 11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장은 코바나 컨텐츠 의혹 사건 관련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영장은 한 번도 청구한 적 없다는 사실이 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냈다. 이렇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아니,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것도 23억씩이나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빤빤하게 거짓말하는 거야. 압수수색 했는데 판사가 영장을 발부 안 했다라고.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증거가 부족하대. 이거 아니어도 사실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발견하지. 아, 진짜 미쳤어요. 이 검찰들. 미친 검찰입니다, 완전히. 검찰의 빤빤한 거짓말들 계속 볼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기각된 것처럼 밝혔다가 하루 만에 거짓인 게 들통이 났죠.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도이치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이래놓고 물증이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건데 요즘에 MBC 진짜로 일 잘합니다. 김건희 주거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한 번도 청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코바나 컨텐츠 불법 후원 의혹도 관련해서도 없다라는 것인데 그런데도 검찰이 거짓말 했다라는 거예요. 김 여사 주거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머지는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한 적이 있지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증거를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국정감사 도중 공개한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 컨텐츠 사건 영장 청구 내역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은 딱 한 번, 그것도 코바나 컨텐츠 기업.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최은순의 휴대전화 PC만 했네요. 보니까 주거지는 없습니다. 휴대전화와 PC 했는데 이것도 판사 요놈이 기각 결정을 해서 이것도 못한 거 진짜로 뭔가 있지 않아요? 야, 어떻게 대한민국 판사 검사들이 다 썩었습니까? 의혹권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거지는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코바나든 도이치든 주거지는 없습니다. 이건 완전 거짓말이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주거지도 사무실도 휴대전화도 어떤 것도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고 계좌만 들여다본 겁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반면 다른 관련자들은 달랐습니다. 탈탈 털었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1차 주포 이모 씨, 이정필이, 김모 씨, 김기현이, 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계자나 도피 조력자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관계자도 하는데 어떻게 안 하냐고. 전주 손모 씨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단순 전주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단순 전주가 아니고 김건희는 주범이라고 주범. 응? 같이 통정매매 했잖아. 명백하게 증거가 나왔잖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차도 2010년도 11월 1일 거래에는 통정매매라고 인정을 했잖아. 없었다고 합니다. 미쳤어요, 김 이것들이. 여사도 단순 전주일까요? 김 여사 이름은 공소장에 파요. 289차례, 289차례, 37차례, 2심 때는 87차례 87차례나 나와요. 주가 조작꾼들이 짜고 친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가 47건, 자, 98건 중에 김건희 계좌의 동정 매매가 47건이야. 주범이라니까. 이거 이 정도면은 수계 주가 조작의 절반 수계라고. 가까이 연루돼 있습니다. 미쳤어요, 이것들이. 김 여사 계좌 없이는 주가 조작 범행이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정부 수사팀 탓을 했습니다. 아마 아직도 탓을 하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청구했으면 발부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는 청구를 안 했잖아요. 도이치모터스는 왜 청구를 안 했냐 이거예요. 만일에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면 발부됐을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 충분히. 도이치모터스는 청구를 안 했잖아요. 김승원 판사 출신이죠, 이분은. 들어서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질의서는 보낸 지 1년 만에야 답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다. 그리고 대면 1년 조사는 만에.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6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콜검 조사.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압수수색 시도 한 번 없이 수사가 종결된 겁니다. 이거 수사 무효예요. 어떻게 주가 조작범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없이 이걸 그냥 끝내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면 조사 2번 했는데 한 번은 보낸 지 1년 만에 답변이 왔답니다. 그리고 콜검 조사 휴대전화 다 뺏기고 경호처 부속 건물에 가서 거꾸로 검사가 신체 압수수색 당하면서 조사를 받은 거죠. 거의 김건희한테. 김건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대통령. 지 맘대로 다 한 거야. 주물딱 한 겁니다. 지 맘대로. 도이치모터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이창수. 김건희 주가 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라고 인정. 거짓말 들통. 미친 겁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지금 단체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면 이거 김건희 무혐의와 관련된 자들, 수사했던 자들, 5년 동안 수사 뭉갠 자들, 그다음에 계속 이 주가 이번 그 발표와 관련된 자들, 발표와 관련된 자들, 김건희를 무혐의 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들을 잡아서 다 탄핵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몇십 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몇십 명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다 하겠답니다. 심우정 너 빠져나갈 수 없어. 너도 수사주의권 박탈 아니야. 우리가 계속 경고했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일 때만 박탈되는 거지. 너는 박탈 아니야라고 계속 국회에서 얘기했었죠. 그것을 회수해 오지 않은 것 또한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자, 정말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아예 울분에 휩싸였죠. 자, 박은정 검사 유죄 조국 혁신당에 제일 일 잘해요. 요즘에 보면. 조국 혁신당에서 제일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은 이 박은정 검사 같아요. 정말로 일 잘합니다. 그런데 검사장님, 2014년도에 판결된 주가 조작 사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인데요. 저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가 조작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공범들이 그 알았다고 하는 진술이 하나도 없더라도 시세 조정에 공모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자, 이 판결에 비유해서 제가 물을게요. 김건희는 왜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 시작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공범들 중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김건희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데 장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아까 중앙지검장도 말했듯이 수사의 부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셨죠? 안 한 거 맞죠? 네, 그런 사실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실 없죠. 그런데 이 사건 가장 중요한 쟁점이 권오수와 김건희 피의자 간의 의사소통, 의사교류, 시세 조정에 대한 공모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압수수색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은 간접 증거들에 비추어서 그거 왜 안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왜 안 했습니까? 그걸 안 하고도 지금 수사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는 겁니까? 수사 부실이에요. 역시 검사 출신이라 예리하죠. 서울중앙지검이 말을 못하네. 이 정부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자, 이창수 표정 한번 보세요. 서울중앙지검이 이 정부 들어서 수사 이렇게 하고 뭘 제대로 표정 했다는 한번 2년 반 동안 이창수 꼼짝 못하죠. 역시 박은정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라서 예리하게 질문합니다. 할 말 없이 주가 조작 사범을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뭐다가 변명하냐면 카톡을 확보했대. 카톡을 저기가 김건희가 제출한 지가 유리한 자료 카톡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한 걸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고. 카톡만 있나요? 문자도 있고 전화도 있고 다 있지. 아니 정신 나간 겁니다. 이창수가 이거 완전 이거 옷 뺏겨야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서울중앙지검이 말도 못해요. 이 정부 들어서 표정 보세요. 저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수사를 제일 잘한다는 딱 걸렸어요.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휴대폰, 주거지, 그리고 무혐의 처리. 압수수색 안 하신 거예요. 깜짝 못해. 표정 보세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이창수 표정 대박이다.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표정 보세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에 대해서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 없죠. 명품백 아, 시원하네. 물어보겠습니다.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도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그것도 안 했어. 압수수색입니까? 그것도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어. 저희가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무엇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임의적이에요? 이미 제출? 이미 제출 갖고는 안 되지. 지 유리한 것만 내는데 미친놈아. 정신 나간 거예요 저게. 저게 어떻게 해. 서울중앙지검장이야. 언제 임의적으로 수사했습니까? 저희가 카톡도 전부 확보했고 카톡. 피의자 김건희 카톡 확보했습니까? 네, 얘기죠. 피의자 김건희가 낸 카톡을 확보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가 유리한 부분만 발제해서 내는데 카톡만 하냐고. 텔레그램도 하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사진도 있을 거고 핸드폰 다 포렌식 해야지. 조국 탈탈 털었죠. 너 이재명 대표 탈탈 털었죠. 검사 뭐 한 60여 명 투입하고 수사관 100명 투입해가지고 4년 5년 동안 탈탈 터는 이 집단 검사 집단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돼? 피의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카톡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미친놈이 미쳐. 정신 나갔니? 어떻게 의사 연락을 하고 범행을 했는지 휴대폰 필요하잖아요. 압수수색이. 꼼짝 할 얘기 없는 거지 저건. 정신 나가.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130번. 야, 진짜 저러니까 합니까? 검찰이 욕먹는 거예요. 130번 했대. 7만 8천 원 가지고 김혜경,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수사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수수색을 130번 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잖아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욕먹는 거야. 지지율도 안 나오고. 명품백 관련해서 공정하지 않잖아요. 당시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원석 관여하지 말고 용산과 중앙지검이 소통하고 있다. 이거 용산 대통령실하고 소통했습니까? 중앙지검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왜 이렇게 났습니까? 그러면 명품백 조사할 때 누구하고 소통했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으로 하여금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전 보고하셨나요? 총장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규칙 위반이죠. 어떤 부분? 검찰 사무 보고규칙 위반이잖아요.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품백이에요. 저 사건은 지금 사전 보고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사건은 피의자 조사할 때 규칙은 또 중요한 사건은 피의자 조사할 때 사전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대상 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사건이 중요 사건이잖아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요.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는 정확하게 그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사무보고 규칙을 위반하셨어요. 직무유기고 이거 보고하지 못하게 하셨으면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 수사 결과를 나중에 책임을 지세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답변 자, 좀 자, 완전히 정신 나갔어요. 검찰총 전원자가 저 검찰총장합니다. MBC 보도가 맞습니까? 검찰 발표가 맞습니까? 이창수 증인.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 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창수 서울중앙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죠. 지검장님,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형식적이란 말 빼고 네, 청구 안 했잖아요. 딱 걸린 거지 그 뭐. 부분 맞습니다. 네. 거짓말 하다가 딱 걸린 근데 거예요. 왜 청구하지도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거짓말.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근데 발표는 네가 지금 했잖아. 네가 시청장 할 때 조상원 검사가 했잖아. 당시 이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코바나 컨텐츠 사건하고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를 했습니다.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권모 씨란 분과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네.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변명도 구질구질합니다. 단독으로 넣기도 철저히 기획된 거라고 저는 봐요. 서영교 의원님 거짓말 하다 딱 걸린 거죠. 좀 들어보세요. 어설프게 묻어가려다가 자, 그래서 양쪽 딱 걸린 다 조용히 거예요. 하시고요. 예,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 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이제 같은 수사팀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코바나 이후에 콘텐츠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 그걸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장 청구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죠. 네, 그래서 자, 요 자료 제출 요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님 본인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어때 지금 기관직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지금 요구한 자료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에 대해서 자택, 컴퓨터, 핸드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없잖아요. 제가 확인할게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없죠. 그럼 그 제출할 이후에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걸로 그런 자료는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서 하나 끊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해요.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다 딱 걸린 이창수. 검찰 발표가 맞습니까? 자, 김용민 의원. 검찰의 결정으로 이제 검찰은 참칭 검찰이 돼버렸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려 버렸고 검찰은 검찰 스스로만 우리가 검찰입니다 이렇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 잃었어요.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을 검찰이라고 보지 않고 참칭 검찰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 윤석열과 김건희의 변호인으로 전락한 검찰 질타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 지금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생명력이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게 만든 공범 혹은 이렇게 끝나게 만든 사안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정치 검사들입니다. 정치 검사들.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참칭 검찰입니다. 참칭 검찰, 정치 검찰 질타. 참칭 대통령도 있습니다. 참칭 대통령. 누굴까요? 보여주시죠. 건희 아니에요, 김건희. 이분입니다. 자, 셉니다. 대한민국 참칭 대통령이에요. 참칭 대통령. 자,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김영민 의원. 참칭 대통령. 자, 김건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역시 멋져요. 김영민 의원 밥값 제대로 합니다. 어제 불기소 왜 했습니까?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 아주 마음에 들어요. 불소추 특권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불기소한 거 아닙니까? 참칭 김건희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불충을 저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어제 불기소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시원하네요. 참칭 대통령. 김학의 사건입니다. 진짜로.
김학의 사건 누가 봐도 김학인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봐도 김학인지 아는데 검사들만 몰랐어요. 검사들만 김학인지 모르겠대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사건과. 다음 보여주시죠. 김 여사 도이치 시세 조정 몰랐다. 그 말 그대로 믿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알아요. 12시에 만나요 다 했는데 12시에 매도 주문 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검찰만 모르겠답니다. 그 말을 다 믿어줘요. 제2의 김학의 사건입니다. 저는 그동안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사건 하면 저는 김학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자로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 한 번 들이대지 못하고 바로 무릎 꿇어버린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백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학의 사건이 드디어 역사에서 2위로 물러납니다.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 김건희 사건이 1등이 됐네요. 보니까 역사적으로. 김건희 여사 진짜 무죄 맞습니까? 이 사안이 이게 수사가 진행되니까 주범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더 잘하실 겁니다.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윤 쪽은 X가 뭘까 모르겠죠. 무슨 심도 없고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놈들인데 라고 하면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딱 들어맞아 버렸어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그리고 결정 시기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결과는 검찰에서 우리가 진짜 기록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봤는데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을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믿어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불기소 날짜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왜 하필 어제 불기소했습니까? 왜 오늘 국감을 앞두고 어제 불기소했습니까? 뻔하죠. 오늘 국감장 나와서 불기소한 이유 여기저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답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는 이래서 불기소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니까 무죄가 맞습니다. 이걸 변호하기 위해서 어제 한 겁니다. 매우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그 과정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치 검찰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참칭 검찰이 돼버린 겁니다. 네, 또 한동훈 독대하기 전이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자, 김학의 사건을 언급했어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차관, 거기도 검사장 출신인데. 자, 그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김학의 차관하고, 검사하고, 몇 명이 모여서 여성들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집단으로. 정말로 충격적인 영상인데 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아는데 그 김학이라는 거 다 아는데 검사는 눈에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김학인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법원에서 김학이가 맞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하겠다. 검찰에서 매기작거리는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던 거죠.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관련 여성들이 직접 나와서 다 수사도 받고 다 했어요. 수사도 받고 경찰에 나와서 진술도 하고 다 그 창피함과 그런 것들 다 무릅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그래서 무죄가 났던 그런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무죄가 났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뛰어넘는 사건이 김건희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입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검사장 출신의 박균택 의원, 여기도 이제 고위 검사 출신이잖아요. 과연 어떻게 신문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족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 특수검사들 여기를 이제 보통 정치검사들이라고 좀 많이 부르고 있는데 정치검사들. 그 정치검사들의 행태 비난의 정도가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는 탈탈 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앞두고는 그 앞에서는 덜덜 떤다 이런 표현을 써요. 덜덜 떤다. 이 세 가지 사례에 다 해당하는 것이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이창수 검사장입니다. 성남시청장 때 정자동 사건 수사했죠. 그렇습니다. 성남시청 공무원들 부를 때 수사관들이 나가서 출입 기록도 안 남기고 그리고 비밀리에 데리고 들어가서 자백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수사 과정, 소환 과정도 비밀리 했던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그런 그것은 제가 제보를 받아서 아닌 공무원 것으로 쪽 알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지청장이 모르게 왜 밑에서 그런 일까지 했을까요? 요즘에 그렇게 수사할 수 그게 없습니다. 지금 성남에 의해서 이제 수사가 또 착수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4년째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전 가족 전주지검장 있으면서 그 사건 수사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수사를 다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앞에는 그 두 가지는 탈탈 터는 수사의 전형이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까지 명품백 사건은 전임 검찰총장 모르게 불러서 조사를 패싱하는 조사까지 했고 이제는 수사지휘권이 국감을 배제돼 앞두고서 있어서 이렇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까지도 의문을 품는 무혐의 결정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검찰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검찰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창수 검사장이 거기에 끼치는 공적이 매우 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일선의 검사들, 후배들, 수사관들, 실무관들한테 미안한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우려에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너한테 훨씬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검찰이 문을 닫을 수 있다. 많은 그 선후배들이 본인한테 조언을 해줬다. 검찰 기소를 해라. 기소하는 것이 너한테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으면 기소를 해야지. 기소를 하겠다는 의견이 반 이상이 넘으면 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죠. 판사가. 검사는 기소를 해야지. 기소조차 안 하면 판단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지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검사들도 기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못했던 이유는 뭐 대통령에 대한 은혜가 낍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개뿔이나. 제가 수사팀과 계속 회의를 한 아까 결과 내가 보여줬던 화면을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미쳤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거. 그 신한 저게 알았다는 증거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걸 무시를 해요? 저 부분은 증거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지금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거 판단법만 그렇게 다릅니까? 아니요. 신한투자증권의 저 직원의 녹취는 저 부분은 증거 주가 조작의 고의라는 게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거든요. 주가 조작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주가 조작 고의를 인정하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이 와서 판례들을 봐도 모든 세세한 걸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심지어 이런 판례도 있다고 하잖아요. 공무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주가 조작 공무 증거가 없어. 하지만 주가 조작 주범과 아는 사이고 어떤 특정한 시점에 대량의 매수를 해요. 어떤 그 이유를 설명을 못해. 그런 경우에도 주가 조작으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다니까. 네가 왜 판단하냐고. 법원이 판단해야지. 정신 나간 거야. 이 창수에게는 명백하게 주가 조작 조범다. 우리 주가 조작하자. 지금부터 얼마 내나 사고 팔 테니까 이게 넌 증거가 이런 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건 네 생각이죠. 이건 네 생각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 어떤 범죄자들이 고의를 명확하게 내가 그럴 의도였어라고 얘기를 합니까? 추정하는 거지. 객관적 사실들로 볼 때 그 사람의 의도, 범죄자의 의도를 추정해서 고의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증거로 명백하게 남겨놓는 경우가 어디냐고. 정신 나간. 이건 이 검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투자한 부분입니다. 아니 저 카톡까지 있잖아요. 지금 기소된 부분은 말씀 나오는 저렇게 논의를 했던 사안인데 저거는 증권 저것을 지점장 어떻게 모르는 관계일 수가 있다고 주장하냐 이 말이죠. 증권 지점장하고 알겠습니다. 상의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선의 후배들 조직을 그렇게 공경에 처하고서도 계속 공직에 남아 있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하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이 사건을 결국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기소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처리를 미룬다거나 이게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공개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자무자파란 말 알죠?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단 말이죠. 그러면은 혼자 묻혀도 될 일인데 같이 순장당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 죄 없는 후배들을 끌고 와서 레드팀 만들어서 토론에 참여시켜가지고 같은 죄인을 만듭니까? 나중에 저 참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후배들은
제가 책임을 나누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같이 순장당하게 생겼는데 그 말을 해요? 모든 것은 제 책임하에 진행된 일이고요. 지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면 지가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 이 무혐의권을. 너야 관두면 되겠지만 국민들 그걸 책임지게 하는 사람 틀리죠. 그 판단하는 사람 다르죠. 책임을 국민들이 여기까지 묻겠다는데, 관련 검사들 다 묻겠다는데, 이 최재훈 반부패 부장검사, 그죠? 그리고 조상원 차장검사, 그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다 책임 묻어야지. 그동안에 수사했던 검사들 다 마찬가지고요. 4년 5년을 깔아뭉갠 검사를 다 받아야지. 지 혼자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해서 그게 될 문제가 아니죠.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내가 경험이 보기에는 많은 대통령한테 은혜를 갖기 위해서 검찰 대통령한테 조직과 여러 후배들을 잡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그걸 은혜가 은혜 있습니까? 중앙지검장 가놓고도 은혜를 안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중앙지검장을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미쳤어요. 마치겠습니다. 그건 저한테는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죠. 지가 잘 보여서 전주지검장 할 때 문재인 대통령 사위 사건 탈탈 털어지는 검사를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이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 오면은 김건희 종결해줄 걸 바라고 종결 처리하라는 의미로 보내는 거 아닌가요? 영전이죠. 누가 봐도. 맞아요. 네. 박규택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는 기소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좋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하잖아요. 그건 해야지. 판사가 판단하게 해야지. 왜 네가 다 판단하고 끝내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 조직은 없어져야 된다. 자, 2010년도 11월 1일자 김건희가 8만 주 12시에 매도 주문 3,300원에 때려주삼 이 거래에 대해서 이 통정매매다라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화제의 장면인데 볼게요. 진짜 우연 맞습니까? 그렇다면 중앙지검장님 12시에 매도한 이 3,300원에 8만 주 매도한 주문 김건희 여사 말고 다른 주문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 어제 수사 결론을 보셨는지 제가 사실 의문이 드는데 저 부분은 권오수가 연락해서 여사가 주문을 낸 걸로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알아요. 네. 제가 지금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 수사 결과 주문을 낸 걸 확인했냐는 거예요. 저희 수사 결과를 아니 저게 우연의 일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걸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통정매매라고 생각합니다. 통정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통정매매라고 생각합니다. 통정매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것은 통정매매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2010년도 11월 1일 8만 주 매도 주문은 김건희가 직접 거래했고 이것은 통정매매다. 권오수의 지시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주문입니다. 이 주문 11월 1일자 이 주문 11월 1일 날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셈이라고 김기현 주가조작 주포가 민태균 이사한테 이종호의 처남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 민태균은 김기현한테 준비시킬게요 라고 하고 곧바로 있다가 11시 44분 32초에 김기현이 민태균한테 실행을 지시하니까 매도하라 하셈하니까 김건희 계좌 대신증권 계좌에서 7초 후에 김건희가 직접 주문을 내서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하고 곧바로 거래 체결됐습니다. 매수자는 민씨 등 주가 조작 일당 등이 매수를 합니다. 지들끼리 짜고 친 거죠. 김건희가 통정 매매를 했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가 누구의 지시로? 권오수의 지시로 했다. 그 당연히 주가 조작이죠. 근데 이게 왜 아니라는 거예요. 통정 매매인데 진짜 멍청한 놈들이에요. 주가 조작 맞잖아.
단지 이 이창수의 주장은 이 김건희가 주가 조작이라는 거 모르고 그냥 그 권오수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권오수가 부탁하니까 매도 주문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8만 주를 그냥 친분이 있다고 해달라고 하냐고 매도 주문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주가 조작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짜고 친다. 네가 매도 주문하면 누가 사줄 거야 라는 것까지 다 알고 매도 주문을 한 겁니다. 주가 조작이 맞죠?